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은 2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이 끝나갈수록 마음 한쪽이 다시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음 장이 강하게 열리면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할지, 약하게 시작하면 또 버텨야 할지 미리 걱정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애매한 전망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거래일에 강하게 시작할 때, 약하게 시작할 때, 방향 없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할지 세 장면으로 나눠 말씀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 세 가지 장면 가운데 어느 쪽이 시작됐는지 빠르게 구분하고 내 계좌에 맞춰 대응하는데 도움될 내용도 준비해뒀습니다. 오를 거라는 희망이나 떨어질 거라는 공포보다 실제 장이 어떤 답을 내놓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자, 제 기본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장은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편하게 달리기보다 장전 기대를 정규장 자금이 받아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동안 로보택시와 FSD, 머스크 발언, 나스닥 선물과 금리 변화가 한꺼번에 쌓이기 때문이에요. 장전 가격은 이 기대를 먼저 반영하지만 정규장이 열리면 더 큰 자금이 그 가격을 다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장전 거래가 강하다고 바로 상승장으로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거래량이 충분한지, 나스닥 선물도 함께 강한지 먼저 보세요. 테슬라만 오르고 나스닥은 약하면 종목 뉴스의 힘을 볼 수 있지만 거래가 얇다면 작은 주문이 가격을 띄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정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매수보다 관찰이 먼저예요. 첫 번째는 강하게 시작하는 장입니다. 시초가를 지키고 첫 5분의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지 보세요. 한번 눌렸다가 거래량과 함께 장전 고점을 넘는다면 새 자금이 주말 기대를 인정한 겁니다. 돌파 뒤에도 그 가격을 지키면 보유자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현금 보유자는 첫 눌림을 이용해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시작했는데 시초가를 잃는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반등할 때마다 시초가 아래에서 막히고 하락 거래량이 커지면 장전 매수자가 정규장 자금의 물량을 넘기는 장면일 수 있어요. 이때 놓칠까봐 따라붙으면 가장 기대가 뜨거운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시초가를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 새 매수와 물타기를 멈추세요. 두 번째는 약하게 시작하는 장입니다. 전날 저점을 잠깐 깨더라도 정규장 첫 15분 안에 되찾는지 보세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고 나스닥보다 먼저 저점을 높인다면 과한 매도가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약하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던지는 게 아니라 매도세가 계속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날 저점 아래에서 계속 거래되고 반등할 때마다 고점이 낮아진다면 아직 바닥을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회복하는데 테슬라만 따라오지 못하면 종목 안의 매도가 더 강한 거예요. 싸졌다는 이유로 비중을 늘리지 말고 하락 거래량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떨어진 가격과 멈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보합권에서 흔들리는 장입니다. 이 장이 가장 답답하지만 오히려 대응은 단순해요. 첫 30분 동안 만든 범위의 위와 아래를 정하고 거래량과 함께 어느 쪽을 벗어나는지 기다리면 됩니다. 범위 안에서 오르고 내릴 때마다 따라가면 매매 횟수만 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계절을 지키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장면 모두에서 나스닥 상대 강도는 빠지지 않습니다. 지수가 약해도 테슬라가 시초가를 지키면 종목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 겁니다. 지수가 강한데 테슬라가 전날 고점을 넘지 못하면 시장 덕분에 버티는 것일 수 있어요. 테슬라의 색깔만 보지 말고 같은 시간 나스닥보다 강한지를 비교하세요. 미국 장기국 채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세 시나리오 모두 한 단계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AI처럼 먼 미래 이익에 높은 기대를 받는 종목이에요. 금리 상승은 그 기대에 붙는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회사 뉴스가 좋은데 성장주 전체가 밀리면 테슬라만의 문제로 해석하지 마세요.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고 나스닥이 버티는데 테슬라만 약하면 종목 안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뉴스 선반영과 차익 실현, 옵션 수급, 특정 가격의 대기 매물이 원인일 수 있어요. 시장 탓을 할 수 없는 장에서는 반등 한 번보다 거래량과 종가가 더 중요합니다. 매도가 실제로 끝났는지 보기 전까지 희망만으로 비중을 늘리면 안 됩니다. 회사 사업을 볼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2분기 차량 인도량은 48만 대를 넘었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은 13.5GWh였습니다. 외형이 커지는 건 긍정적이지만 차량 한 대를 팔아남기는 이익과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함께 좋아지는지를 봐야 해요.
큰 숫자가 나왔다고 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밀리면 시장이 이미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시초가를 지키고 거래량이 붙는다면 나쁜 재료가 가격에 먼저 반영됐을 수 있어요. 발표 내용만 읽지 말고 그 발표 뒤 시장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놓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로보택시는 서비스 도시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만 있던 때보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시장은 유료 이용과 차량 가동률, 비용을 묻게 됩니다. 도시 확대 뉴스 뒤 주가가 장전 고점을 넘고 종가까지 버티면 기대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뉴스는 좋은데 시초가를 잃으면 기대보다 차익 실현이 강한 겁니다. FSD는 현재 감독형입니다. 기능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현재 조건과 완전 자율주행 수익을 나눠봐야 해요. 업데이트 반응만으로 먼 미래 이익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주가가 기대를 조정할 때 계좌가 크게 흔들립니다. 기술은 길게 보고 매매는 현재 수급에 맞추는 게 낫습니다. 자, 이래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이 강할지 약할지를 맞히는 것보다 강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약할 때 어디서 멈추며 보합일 때 언제 손을 쉴지를 미리 정하는 게 수익에 더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한국 시간으로 밤새 움직입니다. 시초가를 지켰다가 새벽에 무너질 수도 있고 약하게 시작했다가 종가에 큰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봐야 계획이 실제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강한 시나리오에서는 첫 급등을 추격하지 마세요. 시초가와 장, 전 고점을 지키는지 확인한 뒤 눌림에서 나눠 접근하면 됩니다. 이미 보유한 분은 거래량이 줄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는 동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고 시초가를 잃으면 수익을 지킬 준비로 바꿔야 합니다. 약한 시나리오에서는 첫 급락에 전부 던지지 마세요. 전날 저점을 되찾고 나스닥보다 강해지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점 아래에서 매도 거래량이 계속 커지면 물타기를 멈추고 내 비중부터 확인하세요. 반등이 나올 거라는 믿음보다 매도가 멈췄다는 증거가 먼저입니다. 보합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첫 30분 범위를 거래량과 함께 넘어가면 그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 넘었다가 바로 범위 안으로 돌아오면 추격을 멈추고 아래로 밀렸다가 빠르게 회복하면 성급한 손절을 피하는 겁니다. 좁은 범위에서는 많이 거래할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수익 중인 분은 다음 장에서 최고점을 맞힐 생각부터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수익을 만든 거래량과 상대 강도가 사라지는지 보세요. 시초가를 잃고 나스닥보다 약해지며 하락 거래량이 커지면 일부라도 내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플러스가 찍혔다고 수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키는 행동까지 해야 결과로 남습니다. 홀실 중인 분은 본전이 가까워질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내 매수가 근처에는 같은 마음으로 기다린 매물이 많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해 그 구간을 넘고 눌림에서도 지켜야 다음 가격을 볼 수 있어요. 계속 막힌다면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현재 비중과 남은 현금을 기준으로 대응을 나누셔야 합니다. 현금이 있는 분은 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확인될 때까지 선택권을 지키세요. 강하면 첫눌림, 약하면 전날 저점 회복, 보합이면 범위 돌파를 기다리면 됩니다. 장 전 가격만 보고 전부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좋은 매수는 가장 빨리 산 매수가 아니라 틀렸을 때 멈출 자리가 분명한 매수입니다. 매수 전에 손실 제한 기준을 먼저 적어두면 가격이 흔들릴 때 판단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오를 이유만 찾고 들어가면 밀릴 때마다 새로운 희망을 붙이게 되고요. 틀렸다고 볼 장면까지 정하고 들어가면 작은 손실로 다음 기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음 장의 세 가지 대응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만 실제 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 어느 시나리오가 시작됐는지 뒤늦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특히 잠든 사이 시초가가 무너지거나 나스닥 상대 강도가 바뀌면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대응 자리가 지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먼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오르면 매수, 내리면 매도를 보내는 알림이 아니에요. 시초가와 장전 고점, 전날 저점, 첫 30분 범위가 어느 쪽으로 깨지는지 보고 강세와 약세, 횡보 대응을 바꿔야 하는 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나스닥과 금리, 옵션 수급, 로보택시와 FSD 뉴스가 실제 돈의 방향을 바꾸는지도 데이터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께는 테슬라 3단계 대응표도 안내해드립니다. 강한 출발과 약한 출발, 방향 없는 장에서 보유자와 수익권 투자
투자자, 현금 보유자가 먼저 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테슬라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신청을 마치면 현재 대응표와 데이터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문장만 기억하세요. 강하게 열리면 시초가와 장 전 고점을 지키는지 봅니다. 약하게 열리면 전날 저점을 되찾고 나스닥보다 강해지는지 봅니다. 보합으로 열리면 첫 30분 범위를 거래량과 함께 벗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어느 방향이 나와도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다음 장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 수익이 생기지는 않아요. 방향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시장이 보여주는 장면에 내 행동을 맞추세요. 주가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추격할지 기다릴지, 수익을 지킬지, 비중을 줄일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차이가 계좌에 남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